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12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이 한때 2%까지 올랐었는데 상승폭을 좀 내주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우는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징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3%를 빠졌었는데 오늘은 거의 한 80%를 더 돌린 2.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상승 이슈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어제 장이 끝나고 시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런해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0%는 상승했지만 사실 해외 미니 선물은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하지만 요즘 주가가 빠진 중에 하나가 AI 버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일부 버블론에 대해서 약간 수면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어떤 이슈가 됐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CPI가 발표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연방정부가 CPI를 발표를 못했죠.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 2개월 동안 발생했던 CPI를 발표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9월 대비로 0.2% 정도밖에 0.5% 증가를 별로 안 했고요. 근원 CPI가 2.6%, 그 다음에 전체 CPI가 2.7%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 2.9%였거든요. 모두 전년 대비 예상 수치가 모두 낮아지면서 시장이 일단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폭 나스닥이 그래서 2%까지 가다가 순식간에 한 1% 정도 대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 뭐냐면 이 CPI 둘러싼 데이터 수집 불안정성과 왜곡 논란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투심이 약간 흔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노동통계국이 10월 임대료하고 자가주거비를 0으로 가정했답니다. 이걸 가정하게 되면 전체 영향을 상당히 미치죠. 왜냐하면 원래 주거비하고요, 임대료, 그 다음에 그 식료품, 연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빼버린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니까 나스닥이 2%까지 쭉 날아갔다가 순식간에 1%가 밀렸지만 그래도 다시 1.3%까지 올라서 일단 마무리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판단이 합리적으로 CPI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찜찜한 CPI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그 고용지표 잘못되니까 담당자를 파면했었던 모습이 있었죠, 트럼프가. 이번에도 그 영향인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시장은 뭐 나쁘지 않게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는데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항상 이거는 재해석이 또 나와요. 예, 항상 논란이 나면 재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뭐 요즘 뭐 완전 자율 주행, 그죠, 로봇 뭐 이것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 3% 올랐고요. 엔비디아 오랜만에 2% 올랐던 모습이 있고요. 아까 말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10% 정도 올라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죠. 이 소비자 물가지 지수 때문에 시장이 환호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연준이 금리나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또 생긴다 뭐 이런 해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한 뭐 과정.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뭐 내년에는 1%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내리면 연방정부가 예산 중에서 20%가 저거예요. 이자. 원금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예요. 그 이자를 줄일 수 있고 원금도 갚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내년에 금리 인하를 위해 조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제롬 파월 이후 후임자 오는 원래 그 케빈 해시셨는데 또 케빈 와시가라는 사람까지 2명으로 했다가 또 4명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케빈 해시에서 많이 좀 밀어주듯 하다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뭐냐면 독립성이 없어지는 친정부 성향의 어떤 연준은 아니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한 명씩 누면서 이제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다 느낌이죠. 그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왠지 모르게 결국 케빈 해시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봐야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금리 인하와 감세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경제 정책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로 컨트롤하기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뭐냐 객관화된 느낌을 주면서 결국 몰아가지 않을까 뭐 그 생각도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요. 나스닥 다우웨어를 보시면 다우는 장중에요 1% 갔었어요. 그러다 확 밀려버렸죠. 다우는 확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요 밀었던 이유가 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 노동통계국이 10월 임대료하고 자가주비 영으로 했다라는 그 가정 하에서 나온 거다라는 그 해석이 나오면서 밀려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올랐다가 밀렸죠. 그래서 1.38%까지 0.9%까지 밀렸다가 낙폭 향적 4% 회복하는 상황. 그래서 60일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아시겠지만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시장을 주도하잖아요. 어제 그제 우리나라 시장 잘 버텼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낸 거죠. 전날은 HBM4를 삼성 하이닉스만 일단 납품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마이크론의 문제, 그렇죠? 마이크론도 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서 상대적 수혜가 커졌다 해가지고 주가가 더 올랐고, 어저께는 마이크론이 실적 좋게 발표되면서 주가를 같이 연동해줬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가 밀리니까 삼성전자 밀리고 하이닉스 약간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KB증권 증권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00조 얘기가 나오거든요. 100조. 역사상 최대죠. 삼성전자가. 100조가 나오게 된 이유는 D램가하고 HBM 가격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을 거고요. 특히 D램 가격이 4분기 때 거의 60%가 올랐답니다. 60%. 그러니까 영업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D램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HBM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HBM 가격보다 D램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HBM 가격이 대비로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HBM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슈가 요즘 계속 좋아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지개 필 확률을 좀 열리는 그런 상황인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도 오르죠. 시가총 1위니까요. 삼성전자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 요구를 좀 많이 팔았고요. 기관은 조금 받아주는 형국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매도가 있었던 걸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팔았던 걸 걷어들이는 정도? 요거는 팔았던 걸 다 걷어들이지 못하는 모습인데, 요즘 국내장은 AI 버블론에 바로 영향을 받으면 삼성전자 그대로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잘 안 빠져요.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국내장이 상당히 그 견실한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저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다른 거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만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아침 시장이나 공개방송에 했지만 10만 1천원이 넘어가면 기회가 있다라 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7,600원, 10만 1천원 밑에 안 깨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환율이 굉장히 좀 강해요. 예, 잘 안 꺾여요. 환율이 꺾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정배열이 들어가면 최소 1년이거든요. 환율이 이 월봉상으로 정배열 한번 들어가면 이거는 거의 1년 넘게 싸워요. 이게 보세요. 이거. 계속 한번 정배열 들어가니까 안 죽잖아요. 계속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꺾이는 시점이 20월선 이 행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행보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시간을 이 가격대에 행보를 하든지 더 주든지, 아니면 대형 악재가 터져 확 밀어버리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확 밀어야지 바뀌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해서 시장에서 레고가 나오고 있죠. 약간 고점을 높이고, 뭐 내년도 환율 전망치가 1,420원, 1,500원이 나오고 있어요. 20원밖에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의미 없거든요. 제가 아침 시장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자꾸 방어하려 할수록 더 이게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오히려 시장의 악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내비두는 게 맞다 싶고요. 요즘 그 코스피가 어저께 4천이 깨졌어요. 4천 2번 깨졌거든요. 코스피가 2번이 4천을 깨졌어요. 어저께 3,994에 끝나고, 그날 전날은 3,999
군가에 끝나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코스피가 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또 거래 대금이 확 늘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갑자기 훅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이 늘고 있어서. 그런데 이 거래 대금 늘어도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라 사실 코스닥은 뭐 정책 이슈 뭐 이러는데 확실히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